야심차게 기획한 새 코너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에도 꽃은 핀다. 전쟁꽃 첫 번째 시간. 전쟁 전문 기자 태성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뭐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올라서 태성호 기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살리셔서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그 비싼 갈비도 사주셔서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갈비 그냥 사준다고 덕석덕석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먹이고 시작합니다. 잡힙니다. 체크.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종군 기자 시절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시다가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아름답다고? 아니 전쟁 중인 중동의 사막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지? 여기에서 의문이 시작됐고, 그렇다면 수많은 곳들을 다니셨는데 그 전쟁터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듣고 싶어서 이 코너를 기획을 했고요. 일단은 아름답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저것들 미친놈들 아니야. 뭘 전쟁이 어떻게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허준님이랑 저랑 임 박사님이랑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YTN의 전쟁과 사람. 그걸 하면서 점점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시작됐다는 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역사가 깊은 곳이고, 게다가 산악 지역이니까 얼마나 청명하겠습니까? 거기 공장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쟁을 빼면은 이 화성에서나 볼 수 있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막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바미안 석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게다가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아름다움과 이 흉폭함이 같이 보이니까 더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완전 다른 극과 극의 것이 만나면서 더 돋보이게 되는 뭐 그런 극명하게 대리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만난 아이들은 더 아름답고요. 전쟁터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우니까 더 슬픈 거야. 아름다우니까 더 애처로운 거고. 맞아요. 선입견을 저도 가지고 갔었죠. 전쟁터는 사람들이 다 인상이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워 할 거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 그 해맑게 웃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인 거예요. 맨날 다음날 누가 죽어도, 총 맞아 죽어도 저거는 그저께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냥 웃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전투가 벌어지면은 집에 피신해 있다가 전투 끝나서 안전해지면 다시 나와서 웃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한번 띄워드리면 이런 이야기구나. 이제 이렇게 띄워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정해본 주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일단은 삶 주제부터 볼게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쟁이라는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게 하나 더 얹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전쟁터고 어느 지역은 안전한데 이런 데가 없어요. 요새 전쟁은. 왜냐하면 게릴라전이니까 게릴라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전투를 벌이면 어저께까지 안전했어도 오늘은 전투지. 그리고 게릴라들이 철수하면 안전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게도 다 열고요. 그래요? 버스도 그러니까 열려요. 뭐 미니스톱, GS25 이런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다녀요? 네, 주유소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빵가게도 다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삶은 그냥 비슷해요. 물론 위험하고 그 평소 전쟁이 없을 때보다 식자재나 뭐 아니면 내가 생활에 필요한 거를 빨리빨리 못 받을 뿐이지 삶은 영위가 돼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받는 그런 보급품을 제때제때 받지 못해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물일 겁니다. 그렇죠. 수분을 보충을 해야죠. 근데 물이 전쟁터에서는 물을 구할 수는 있대. 물의 질이 전쟁을 안 하는 나라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문제가 되면은 거기 삶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이 물을 제대로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식량은 조금 안 먹어도 버티는데 물은 안 먹으면 100% 죽습니다. 음. 또 다른 문제. 이게 마시는 물 말고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물이 어떤 요소가 될까요? 병균이 퍼져요. 맞아요. 고인물, 더러운 물은 사람이 먹어서 사람이 취식을 해서 병균이 퍼지기도 하고 또 다른 물이 하는 그 요소가 뭘까요? 씻어내는 거.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으면은 오염된 물질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사는 거는 그대로 살되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생각하기엔 전쟁터에 다 포탄 맞아 죽고 총알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삶은 영위가 되되 뭔가 부족해서 혹은 의약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갑자기 서울이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막 시가전이나 게릴라전이 있어 지금. 근데 슈퍼도 열고 뭐 은행도 열어. 근데 어느 순간에 게릴라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 상황을 오늘은 아무 일 없길 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뉴스 보고 이러면서 그냥 버텨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엄청 긴장을 하겠죠. 거기 사시는 분도. 그걸 자꾸 보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이 사법권이 무너지고 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무기를 가지지 않아야 되는 세력들이 무기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폭애들 총기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저항 세력이라고 꾸몄다가 민병대처럼 했다가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돈벌이도 했다가 이 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점점 미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전쟁터의 삶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혼란기 때 네. 군벌이 있고 중앙정부군이 있고 네. 마적이 있는 네. 그리고 마을에 치안대가 있는 네. 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의 전쟁터는 대부분.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마적이나 아니면 군벌한테는 보호비를 내고 그러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그러다가 게릴라한테 걸리면 돈 뜯기고. 지금 전쟁터의 삶이에요. 지금 이제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죽음은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이제 죽음 삶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여태까지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죽음을 얘기해요. 정말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전투로 죽은 것보다 비전투 손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삶의 질이 유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정도 다친 아이나 아니면 그 정도 부상당한 아이가 대한민국의 맨 끝 땅에 있어도 살아날 텐데 거기서는 그 나라의 수도에 있어도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뭐 심지어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남단 혹은 최뭐 동단에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후송을 해서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쟁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애들이 아기들이 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못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들은 처음에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데 이제 그게 점점 감정이 무뎌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쟁이 펼쳐지면 내가 살아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인 내가 살기도 힘든데 애는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나의 생존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물론 모든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라는 존재들은 자기의 생존을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부성애, 모성애가 있죠. 하지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영악한 놈이냐 하면 그 부성애, 모성애를 파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아이들의 죽음이에요. 또 다른 무서운 게 뭐냐? 쥐레입니다. 쥐레. 오늘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전쟁터에 피는 곳의 주제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특히 이 지뢰가 유명해요. 바로 나비지뢰입니다. 나비지뢰. 요게 바로 나비지뢰예요. 나비지뢰. 네, 보기에도 나비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멀리서 언뜻 이렇게 있으면 나비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만든 모형입니다. 공중에서 투하되는 것도 있고요.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바닥에 그냥 이렇게 떨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산이잖아요. 네, 산이 많죠. 네. 그리고 보급로나 아니면 게릴라들이 산악 지형으로 막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을 다 잡아가지고 섬멸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아예 보급로를 못 다니게 하자.
그냥 이거를 그냥 그쪽에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뿌린 거죠. 그냥 차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에. 근데 민간인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야? 그러겠죠? 들었을 때 빵 터질 수도 있어요. 들으면 터져? 경우에 따라서. 애들은 또 치잖아요. 이거 하지 당연히 이거. 그럼 터지는 거예요. 밟아도 터집니다. 게다가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썩지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 통통 소리 들리죠. 근데 이게 여기는 두툼하게 화약이 채워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않아. 맞아요.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가벼운 부위예요, 날개.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떨어지면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들이 와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달래꽃 같은 거, 철쭉 같은 거 딱 뿌리고 개나리 같은 거 팽그르르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뜯어서 던지거나 한 경우 많잖아요. 역시 허준님.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왼쪽에 평평한 부분이 바로 그런 날개 역할. 공중살포했을 때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 오른쪽이 폭약이 적재되는 곳, 그리고 중간이 뇌관이에요. 하여튼 아프가니스탄의 죽음, 바로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리지뢰였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삶과 죽음까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다크해졌는데 이런 곳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콘텐츠예요. 근데 굉장히 다크하게 일단은 많이 가기는 했는데